근데 걔 엄청 힘나고만. 아 진짜요? 언니 그런 게 있네요. 야 우리가 여기서 요즘 얼마나 많이 SNS 줄 알아? 그러니까. 너 검색 엔진에다가 너 계속 이름 쳤어.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스케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언니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막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우리 보였어? 얼굴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저 언니들 보고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더 한 거 있거든요. 리허설 할 때 우리 보였지. 봤죠. 얘기했잖아. 인사도 하고. 아니 오늘 보고 트로트 너무 잘하잖아. 근데 지난 우리 언니스 방송 보니까 트로트 엄청 하기 싫었다고 막 그 얘기 하지 않았어? 맞아요. 걸그룹을 뭐 2, 3개월 만에 이렇게 음반이 나오고 망해버리니까 이제 계속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 뭐 오디션도 보고 미팅도 하고 막 이러다가 지금 대표님이 저한테 갑자기 트로트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2, 3개월이라도 걸그룹을 했던 사람인데 그치. 나이도 어리고 너무 딴 세상 얘기 같지? 갑자기 트로트를 하라고 하니까 막 곡이 되게 좋으시대요. 그래가지고 트로트가 저는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랬는데 가사를 먼저 보내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에서 그 이메일을 딱 열었는데 제목부터 사랑의 배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아 무슨 배터리가 사랑의 배터리냐. 이걸 어떻게 부르지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저는 뭐가 제일 힘들었었냐면 사랑의 배터리 처음 나왔을 때 음악방송을 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아이돌들이잖아요. 그때 이제 거의 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트로트 신인이. 그렇게 그룹이고 아이돌인데 나는 혼자 솔로 그 트로트야. 뭔가 혼자 중간에서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장르도 다르고. 어떻게 했어 그러면? 분장 씨가 다 같이 있으면? 분장실에 있으면? 왜 그래? 아니 갑자기 또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어떡해. 화장실 갔나? 왜 이래? 나 진영이 그런 거 처음 봐. 그런 적 없어? 나 진짜 언니 저 진짜 신인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랬구나. 진영아. 그러니까 어떡해. 아이고. 많이 힘들었구나. 방송에서 보면 항상 밝고 명랑하고 그런 모습만 봐서 얘가 얘 이런 오늘 아픔이 처음 있는지 보네. 몰랐어. 그러니까 왜 그러지? 왜 그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막 이렇게 옛날 얘기를 계속 꺼내가지고 할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신인 때 생각해보면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음악방송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또 나는 또 어른들 나오시는데 또 가니까 거기서도 외톨이고. 그치. 그러니까는 어디에도 속하기가 어려워. 속하기가 너무 그렇네.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혼자 뭐 했어 그러면 분장실에서? 그냥 차에 있었어요. 대기실에 못 있었어. 못 섞이겠는 거야. 아이고 다른 아이돌들이랑도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그러지. 왜냐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자신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기사가 타이틀 이랬어요. 뭐 걸그룹 수완 출신 사랑의 배터리로 뭐 데뷔하다. 막 약간 이런 타이틀이었어요. 근데 쟤 또 하다 안 되니까 트로트 하네. 라는 댓글을 봤었어요. 아니 왜 뭐 트로트는 음악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정말. 뮤직뱅크 이제 7월 첫째 주 K 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웃사이더, 네. 가요계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상하셨나요?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방송에서는 편집되면 안 되고 어떻게든 튀어야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 나갈 때마다 살라고 더 세게 얘기하고 맞아. 더 독하게 얘기하고 더 튀게 행동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영이 난 생각나는데 너무 튀어가지고 사실 약간 비호감이라고 막 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 너무 튀니까 내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맨날 촬영 끝나고 집에 가서 울고 막 맨날 그래서 그래서 상상도 못했어. 얘 진짜 너무 맑은 거야. 뭐 비타민을 뭘 먹나 쟤 정말 비타민을. 그 집에 가서 혼자 그렇게 울고 그러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기 싫은 거를
꼭 해야 했어? 나 안 할래 하고 나 그냥 다른 거 할래 할 수도 있었잖아. 아, 왜냐면 저는 가수가 어릴 때부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가수의 길을 포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장르는 좀 달라졌지만. 네. 오늘도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 보는데 이게 얘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즐기고 있는 거 같아요. 저거 안 하면 병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진짜. 맞아. 들었어. 맞아. 어디서 시작했어? 어떻게 데뷔한 그냥 무조건 학교에서 어. 아니면 라디오 전화해서 월 장원전 막 이런 거 전화해서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사진빨이 좀 하두리를 잘 찍어가지고 하두리가 뭐야? 그 사진 있잖아. 캠 있어요. 캠으로 찍는 거. 우리 그 정도. PC방에서 찍는 게 있거든요. 왜 그때 아이디가 뭐였어? 그 봉선봉꽃이. 뭐야? 봉선동꽃이? 봉선동이 광주에 있는 동이야? 네. 아, 봉선동 꽃이었어? 그래서 봉선동 꽃 엄청 조회수가 높은 거야? 아 그래도 그때 민요로. 당시에 하루에 얼짱으로. 한 2, 3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기획사들한테 쪽지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오디션 볼 생각 없냐. 왜 광주에 살다 보면 민지야 너도 알겠지만 서울이 굉장히 멀게만 느껴져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서울을 갈 수 있을까?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쪽지가 와도 그냥 이거는 그냥 꿈일 뿐인 거야. 그냥 어떻게 실행을 해야겠다라는 그 용기가 안 생기고. 그래서 어떤 분이 광주로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오, 캐스팅하러? 네, 그분이 오셨는데 부모님이랑 설득을 막 다 했어요. 제가 진영이는 어떻게든 잘 케어해서 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서울 올라갔어요. 네. 그때는 가수로 하는 거, 배우로 하는 거? 그 가수를 한다고 같이 갔는데 연극을 했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연극했던 회사였는데 그 가수 매니지먼트를 새로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시장이라서 거기서도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연극했어요, 거기서. 어디서, 대학로에서? 네. 포스터 붙이고. 아, 그 새벽에 일어나서 포스터 다 붙이고, 다시 또 포스터 다 떼면 다시 가서 그 자리에 붙이고, 그걸 했다고? 네. 몰래 붙이고 도망가고. 연극을 뭐 했어? 뭐 무수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뭐 아름다운 사인. 뭐 유명한 작품 이런 거 다 한 거야, 그냥? 그 어린이 뮤지컬 로비 그 친구들. 로비! 이러면서 잘했겠다. 별걸 다 했어요. 아니, 그건 가수인데 갑자기 돈은 받고 했니? 얼마 받았어, 그럼 1년에? 얼마 안 받았어? 받았어요. 아예? 1년에 영원이야? 연극한 돈을 안 받았어? 왜냐면 극단 소속이 돼버리니까 아, 그러니까 월급은 있을 거 아니야? 막 늘어서 뭐 없었어요. 아, 부모님들도 되게 걱정이 많으셨겠다. 그러니까는 이게 부모님이 또 걱정을 하시니까 또 이게 말 안 해. 힘들다고는 말은 또 못하는 말 거예요. 못해. 그 걱정을 하시니까. 나도 그랬어. 나도 부산에서 왔잖아. 와서 무슨 얼마를 벌어? 1년에 30만 원 벌 때 있고 말했어. 나도 대학로 연극해서 그걸 알아. 근데 가족들한테 절대 얘기 못하지. 왜 부모님들 항상 그러세요. 엄마는 항상 이제 자기 전에 항상 지금까지도 맨날 통화하거든요. 밥 먹었어? 뭐 챙겨 먹었어? 아, 그때 진짜 서러운데. 뭔지 아시죠, 언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는데도 정말로 서운해서 삼키면서 대답하고. 힘들다고 말을 못해 엄마한테. 엄마 잠 못 잘까 봐. 맞아. 근데 이게 어. 당시에는 그게 말도 안 되고 힘든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와의 자양분이지 다. 맞아요. 너의 무대에서의 그 표정이라던가 그 모든 게 사실 자양분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연극을 그냥 포스터 붙이고 계속 하다가 어떻게 됐어 그래서? 뭔가 가수를 시켜주신다고 캐스팅을 해놓고 연극을 시키시니까 여기서는 이제 명백한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가수를 하겠습니다. 회사를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클럽진을 준비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4인조 걸그룹이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쉽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나 준비를 했냐? 그것도 1년이요. 수입은? 없었죠. 가혹하다. 그러니까 모든 신생 회사들이
앨범 그룹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 그룹이 다 100%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다가 또 엎어지는 거야. 그렇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다른 회사를 갔죠. 그래서 이제 핑크 스파이시를 준비를 했죠. 그것도 몇- 1년? 얼마 준비했어? 1년이요. 수입은? 없었죠. 아유 어떡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들의 왜냐면 매니저들도 저한테 너무 못되게 한 매니저들도 많고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아니, 못된 매니저는 어떻게 했는데? 뭐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뭐 엎드려 빠쳐 시키고 잠 안 재우고 그 주먹을 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여자니까 주먹이 평평해봤자 얼마나 평평해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거 이거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픽픽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은 막 발로 차고 그랬었어요. 여자 매니저가. 잠을 안 재웠어요. 그러니까는 뭐해? 그냥 뭐 노래 연습시키거나 아니면 잠을 뭐 자야지 노래가 가사를 있겠지. 외우라고 하거나 어. 아니면 독후감을 쓰라고 하거나 무슨 독후감을 썼니? 무슨 책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진짜 반항을 한번 해보려고 독후감을 안 썼어. 근데 안 써가지고 그냥 빈 독후감 용지를 갖고 가니까 야 독후감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썼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왜 니네 애미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니? 그래서 야 너 그럴 거면 다 때려치고 니네 집 가. 뭐 하십다고 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냐?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닥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그 음지에서 나쁜 사람들도 진짜 좀 있어. 멤버들도 되게 좀 힘들어 했었어요, 준비를 하면서. 아,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회사를 그때 나올 때는 업고 나왔죠. 계약서 들고 착착 찢으면서, 쫙 사장 나와! 이래가지고. 그럴 만한 일이 있었어요. 친구 아니야?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이게. 다 남을 귀한 자식인데. 그래가지고 회사 쫓아가서 엎어버렸어요. 네가? 네. 그래서 그 그룹이 빠그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를 갈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진짜 내가 이 바닥에서 어떻게든 내가 꼭 성공하고 만다. 아니 우리 진영이가 진짜 정말 못 볼 걸 볼 걸 다 보고 하면서 큰일 했다. 야 진짜 고생 많았다. 근데 그럼. 진영아 그게 물론 뭐 그거 뭐 안 하면 더 좋은 건데 너가 이렇게 단단해지는 때 자양분이 됐어. 그렇지 않아? 진영이 자양분을 좋아하네. 내가 자기가 자양분 아까부터 자양분에서 자기가 자양분을 참 좋아하는구나. 내 고급스러운 단어 이렇게 몰라. 그러니까는 그게 저는 20살 때 올라와서 뭐 실패도 해보고 또 뭐 엎어져도 보고 이런 세월들이 지금 이게 다 밑거름이 돼서 너무 저한테는 채찍질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바쁘게 지내고 몸도 피곤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옛날 시절이 분명히 나한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수 이렇게 한 길만 보고 그런 길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이 그냥 소중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더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루에 6개, 7개 뛰어도 체력이 안 달려. 그러니까 거라니까. 내가 힘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 무대에 서면은 그냥 좀 즐겁고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호응을 또 잘해주면 나 혼자 계속 몇 곡 더 하고 가고. 그 옛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가 있는 거야. 근데 언니 이런 얘기 난 처음 듣잖아. 근데 난 알고 있었어. 왜냐면 왜? 자양분이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왜냐면 얘가 이 나이에 맞지가 않아. 하는 행동. 하는 행동이 어른이야. 어른이야. 마음 씀씀이 같은 게. 어른인 거서 아, 얘 고생해본 애다. 딱 그게 있었고 다르다? 달라. 달라. 맞아. 단단해. 그 나이에